문제를 해결하는 컨설팅의 기술을 좀 배워보시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때요? 강사라는 직업만이 강의를 했습니다. 작가라는 직업만이 글을 썼죠. 컨설팅하는 분들을 컨설턴트만이 컨설팅을 하지 않았나.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직업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과는 저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관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이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기술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업도 없고 문제 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관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라는 거죠. 근데 어렵죠.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컨설팅의 기술의 세 가지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질적 문제 도출.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란 무엇인가에 우리가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도 아닌 것에 시간을 뺏기면 될까요? 안 되죠.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의 개념과 실행을 한번 실습해 봐야 됩니다. 많이 해봐야겠죠? 네, 도둑질도 하면 는다는데 여러분들은 뭘 열심히 하셔서 도둑질만큼 반복되게 본인의 숙련된 실력을 얻으시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은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쓸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또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엔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한데 경험만큼 필요한 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식으로 경영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컨설팅의 기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의 본질,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요령들을 5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 없는 사업은 없다. 따라하세요. 문제 없는 사업은 없다. 문제 없는 회사 있습니까? 문제 없는 회사도 없다. 그러면 문제 없는 사람도 없다. 네, 그렇죠. 사업도 없고 일도 없고 문제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관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이것을 해결이 필요한 문제일까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는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문제가 모두 같은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보이는 것을 다 해결하려고 몰빵하지는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선별을 해야겠죠. 우리가 다 시간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현실은 어때요? 객관적인 관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오늘 지금 거기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삶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걸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은 객관적인 관점. 그러나 목표는 문제를 해결한 결과의 목표는 주관적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상황이 되고 싶은가? 어떤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두고 있는가? 이거죠. 관건은요. 5번. 해결은요. 바로 시스템적 습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관건은 문제를 피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사실 문제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포기도 습관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될까요? 지난번에 그 문제 내가 안 해봤는데 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지난번에도 못 풀었으니까 나도 못 풀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러길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거기서 좀 여러분들 초점을 잘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죠? 예. 하나는 벽에 금이 갔나요? 벽이 금이 가고 있는 걸 어때요? 잘 보고 계십니까? 벽에 금이 갔다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벽이 무너지겠죠. 또 하나의 통찰은 그 집안에선 벽이 금 간 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좀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뭐죠? 여행을 떠나면 뭐가 보여요? 집이 보입니다. 집에 있을 땐 집구석이 안 보입니다. 떠나야 보입니다. 내가 좀 바깥에서 멀리 보면 지금 어디에 금이 가 있고 있어. 이걸 알고 있겠죠. 하인리히 법칙 1대 29대 300.
일 정도의 작은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29배. 그러다 보니까 300배의 어마무시한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수대교, 뭐 삼풍백화점, 뭐 과거에 많이 있었죠. 뭐 이번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다 소소하게 시작했던 거죠. 우습게 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피드백을 한번 해보고, 또 하나는 지금 수도꼭지에 물을 다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네요. 이 그림을 보면서 뭐가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여자 사장님이 전립선이 기억이 난다. 여자분이 뭔가 지금 수도꼭지를 다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틀었는데도 뭐가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옵니다. 뭐가 문제이죠? 수도꼭지의 문제일까요? 수도관이 문제일까요? 궁극적으로 가면요, 물탱크에 물을 안 담아둔 겁니다. 물탱크에 물을 안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 일이 소소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끝없어 보이고 멋없어 보이고 뭐 그런 거예요. 내가 굳이 그 일을 딱히 이렇게 가게 되면 언젠가는 수도꼭지에 물이 메말라서 정말 결정적인 시기에 물이 필요한 시기에 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문제 해결은 찾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뻥 터지면 그때 가서 뭔가를 시작한다. 좀 골치 아플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이 문제 해결에 여기 보니까 이에 션다이크 문제 상자 실험 뭐냐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상자에 두고선 나갈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시켰더니요. 그다음부터는 문을 탁 열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W. 켈리의 유인원, 인간은 다른 짐승과 달리 도구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도구를 사용하시죠? 지금 저는 이제 노트북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구입니다. 도구는 수단에 불과하죠. 도구가 목적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도구를 활용한다는 목적은 뭐죠?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죠. 내 손에 망치가 있다고 칩시다. 나는 못을 박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망치를 든 김에 내가 보이는 대로 다 한번 갖다 박고 싶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단과 목적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과정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도요, 목적은 아니고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소통에서 아주 소소한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사원이나 대리급, 조직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첫 번째 해결할 문제가 바로 이 의사소통인데요. 어떤 소통일까요? 용어, 상황, 경청, 기획, 실행, 피드백 이런 키워드들이 다 의사소통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툴이 많아졌을 땐 내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스킬이 부족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원과 대리급이 지나서 과장이나 차장 정도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해결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현상에 대한 인식,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목표를 관리하고요. 인간관계, 사고력 이거 다 어디에 해당돼요? 다 문제 해결에 대합니다. 말하자면 의사소통도요. 문제를 찾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이 안 되면 문제를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소통이 잘 되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인지 알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분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공유하지 않고 감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의사결정 잘해야 되죠. 이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책임감, 리더십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방배동에 어느 화학회사가 있는데요. 그 화학회사의 오너는 올해 한 90세 된 어떤 회장님이십니다. 예, 그분은 아직도 사무실에서 본인이 근무를 하시는데, 네. 아직도 그분은 그 은행을 갈 때 이렇게 도장을 갖고 다니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 회사의 양 부장님이신데요. 양 부장님은 한 30년 동안 그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장님의 비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두 분의 그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 회사는 아직도 그 부저라는 게 있어요. 부저 아시나요? 삑 누르면 비서가 나옵니다. 네, 회장님. 양 부장 들어오라 그래. 라고 이제 회장님 말씀하십니다. 양 부장이 딱 나타납니다. 어떻게 생겼냐고요? 가로, 세로가 비슷하고요. 다이얼을 딱 옆에 끼고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회장님 뭐라고 그래요? 너 말이야. 걔한테 가서 그거 좀 갖고 와. 띵. 저 옆에 있다가요. 이거 말이야, 막걸리야? 네. 근데 양 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갑니다. 뭐야? 잠시 후 걔한테 가서 그걸 받아 갖고 옵니다. 뭐죠? 의사소통이 대단히 잘 됩니다. 문제는 뭐죠? 그분이 제가 그 회사 갈 때마다
저랑 자꾸 커피 한잔 하자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얼마 안 남은 정년, 그 다음 단계 가는 게 어려운 게 이분은 현장에 근무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해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잘 되는데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죠. 의사결정은 늘 회장님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린 지금 얼마나 의사소통 잘하고 있고 문제 해결과 결정을 잘하고 있는가. 그죠? 예. 밑에 보면요. 현재 자신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요. 세 가지 이상을 써보십시오. 내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뭔가 그 생각하면 밥상에 밥도 좀 잘 못 먹겠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는 그 문제 세 가지 정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요인이 내부에 있다 그러면 내부의 동그라미.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의 요인이다 그러면 외부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하셨죠? 그 다음에 내부 요인의 문제 중에 한 가지를 정하셔서 그 다음 페이지 A란에 써보세요.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를 가야 돼. 그럼 이제 전세금이 또 올랐으니까 필요하겠죠? 그럼 전세금 얼마가 부족함. 이게 A입니다. 맞죠? 그럼 B에 해당해요. B는 뭐죠? 전세금 부족한 얼마를 해결함. 이렇게 가는 거죠. A는 객관적 현재 상황을 근거로 하고요. B는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결과를 여기다 쓰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 두 가지 A to B, A와 B는 다르다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죠? 혁신의 기본 원칙입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있지? 저는 컨설팅을 20년 넘게 했는데요. 그 회사에 가면 현재 어떠한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대표를 통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컨설팅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장에 대한 기본 전략이죠.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략은 A,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겹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뭘로 이겼을까요? 뭘로 이겼냐면 돌멩이 하나로 이겼겠죠. 근데 다윗이 이긴 요인은요. 다윗의 원래 직업은 양치기입니다. 어떤 양을 쳤죠? 남의 양을 쳤겠죠. 근데 돌을 잘 던졌죠. 얼마나 돌을 잘 던졌냐고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로 열심히 던졌죠. 사실 A는요. 그냥 양측입니다. B는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죠. 늘 A와 B는 분리되게 존재합니다. 갤럭시와 아이폰이죠. 갤럭시와 아이폰. 여러분 아세요? 어디가 더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까? 당연 갤럭시입니다. 8배 정도 높습니다. 더 많이 팝니다. 매출로 따지면 갤럭시가 1등. 근데 중요한 건 이익입니다. 이익이요? 아이폰이 8배 높습니다. 뭐 하는 거죠 도대체? 매출보다 중요한 건 이익이군요. 그러니까 A to B를 만든다는 게 뭐죠? 현재 갖고 있는 매출을 A에서 큰 A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A를 B로 만듦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는 카이로스고요.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죠? 절대적 사건입니다. 크로노스는 뭘까요? 네, 크로노스는 일상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합니다. 일상도 중요합니다. 일상에 내가 스스로 자기 개발해 놓지 못하면 카이로스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A to B. 자, 기억하시죠? 이 두 가지를 분리하고 이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